네, 바로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 그것도 검찰총장과 거의 10기수 차이가 나는 올드보이가 앉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잘 듣기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라는 단어를 2번, 그리고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3번 언급했습니다. 모두 5번이나 민심 청취라는 단어를 말한 건데요. 그런데 정작 민정수석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민심의 정보 수집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또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 이 민정수석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을 때는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서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그 공약을 뒤집으면서는 이런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겠다 이런 설명은 없었고요. 김대중 정부도 결국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대통령과 가족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인데 그 밑에 있게 될 공직기강 비서관도 또 검찰 출신이 앉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이시원 비서관도 그렇지만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최측근 참모로 꼽혀온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측근으로 꼽힙니다. 인사비서관 시절에는 배우자인 신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나토 정상회의 출장에 동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 다시 민정수석실 산하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민정수석과 주요 비서관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히면서 결국은 여론 동향 파악이나 사정기관 장악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당장 야권에서는 민심을 잘 들으려는 게 아니라 검찰을 잘 장악하려는 거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주변 인사들의 로펌 역할을 할 거라고 했고요. 개혁신당은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이 없어서 민심을 읽지 못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